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월남 참전의 진실을 위해서 함께 투쟁하여 주신 우리 선배, 우리 참전 용사분들과 그리고 함께 투쟁의 현장에서 진실을 외치며 우리의 권리 투쟁을 함께 해주신 우리 월남 참전 유공자 부인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민연대와 함께 연대를 갖고 함께 투쟁해 주신 140여 NGO 대표단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문제가 급기야 정치권에서까지 이 문제에 공감을 이루게 된 것은 함께 해주신 우리 국회 유성엽 의원과 이학인 의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2020년 본 단체와 또 피해자들의 절규를 국민께 보고하는 그러한 과정에 연석회의를 통해서 모든 것의 지지와 성원을 아껴주지 않으신 우리 국민연대 산하 우리 전국 여성연합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2020년 우리의 결기와 우리의 수건 해결을 위해서 그 뜻을 국민께 보고드리는 2020년 한 해를 맞이해서 참 불행하게도 전 국민이 전 근대적 전대미문의 질병 바이러스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의 수건 해결을 위한 투쟁의 장도 일시적인 마비 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전후 선배들과 또한 함께 참여한 NGO들의 연락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워하는 그분들의 그 열성에 또 그분들의 걱정에 힘입어 저희들은 근본 전반기 집회를 잠시 쉬어가더라도 좀 더 알차고 좀 더 획기적이고 좀 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차질 없는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여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2년 동안 우리 연장선에서 길거리에서 또는 정치권에 투쟁을 함께 전개하여 오신 우리 참전 용사분들의 대한 수건의 요구가 또 그들의 절규가 그들의 피 맺힌 절규가 과연 제도권에 의해서 반영됐는가를 우리가 되짚어 봤을 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에서 우리는 봉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봉착의 되풀이가 지속되다 보니까 많은 시민사회와 또 국민께서 성원과 지지를 절대적인 현장 투쟁에서 함께 하겠다는 결의를 저희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진실 앞에 우리의 투쟁이 힘들고 또한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떠한 역경 속에서 반대 세력이 난무하더라도 우리는 기필코 쟁취한다는 믿음으로 본말의 뜻을 우리는 반드시 쟁취할 것입니다. 오늘 뉴스를 통해서 서해 해전 기념일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담화를 봤습니다. 그분께서는 참전 용사들에 대한 국민적 대가는 또 정부에서 그들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보훈 대가는 지금의 5배를 추가한다고 했습니다. 그 5배든 10배든 100배든 어찌 그분들의 죽음이 금전과 대우에 버금가는 그런 현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숭고한 죽음에 당연히 정부와 또한 제도권의 위정자들은 반드시 답을 해야 되고 응당한 예우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은 월남 천전의 진실은
아직도 멀고 있습니다. 보훈의 수훈자를 또한 보훈의 수혜자들을 돌봐야 될 국가보훈처는 그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다시피, 그리고 본말을 반대하고 치열하게 음해하고 그에 대한 정치에, 그에 대한 제도의 정착에 반대하는 세력들에게는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지원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이 땅에 아직도 독재의 그늘에서 끊어나지 못하고 개발 독재에서나 있었던 이러한 현실이 반세기가 넘도록 자행되고 있다는 현실에 격분하여 저는 국가보훈처를 비롯해서 그 실무질 전원을 대한민국 검찰에 고소고발했습니다. 국민을 고통스럽게 빠뜨리고 신음하게 하고 있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잠시 수사는 중단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수사를 통해서 일말에 저희들이 기대감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잘못된 제도가 있고 잘못된 악법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는 국민적 의무에,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NGO를 이끌고 있는 대표로서 이 작업에 착수했던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일제의 탄압에서, 또한 6.25라는 민족 상잔의 전쟁을 거치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폐허가 되다시피 우리 민족 정신마저 말살된 상태에서 가난과 배고픔은 그야말로 저희들의 일상이었던 시대에, 그때 우리는 독재 권력에 의해서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인신매매였습니다. 먼 이국간 월남 땅에 우리의 젊은 장병, 또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35만 4천이라는 그 젊은 목숨이 사지의 땅으로 끌려가 남의 나라 전쟁에 참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전쟁 참여로 인해서 대가로 그들에게 주어진 전쟁 참여 전투 수당마저 독재 권력은 착복을 하여 그들의 권력력에 그 잔인하고 참으로 아무래 전쟁터의 목숨값으로 장기 집권으로 독재 권력을 이어왔던 것입니다. 50년이 지난,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의 역사에서 이분들은 그 진실을 알고자 합니다. 우리의 목숨값이 있다면 과연 그 목숨값의 대가는 얼마였던가? 왜 우리 젊은이들은 무작위 착출로, 강제로 그 열사의 이국 땅에서 밀림에서 사라져가야 되고, 젊은 청춘을 그곳에 빼앗기고, 지금도 그 고통에 고엽제 후유증이라는 그러한 질병에 의해서 지금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34만 5천의 당시 전쟁 참여 노병들은 이제 살아계신 분들이 10만이 약간 상회합니다. 왜 이분들의 역사를 근대사라고 합니까? 이분들은 아직 살아계십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분들의 삶 자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왜 정치권에서는 답이 없습니까? 이분들에게는 반드시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그야말로 보릿고개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산업 근대화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값이 사용됐다면 현 정권에 의해서라도 이 사실이 밝혀지고 우리는 그대들 월남천전의 용사들로 인해서 우리 산업 근대화는 오늘날에 이루게 됐다라는 그 명예를 찾아줄 수 있는
이러한 따뜻한 제도에 대한 격려가 없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정치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도 전무한 상태에서 있었던 젊은이들로서 오히려 우리들을 목숨의 사지로 몰아냈던 군사 권력에 우리가 부역을 하면서 그들의 정치 권력의 연장선에 있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책임이 과연 참전 용사들에게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 대한민국의 정치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민주화를 바로잡고자 제야든 야권이든 제도권에서 함께 목소리 높였던 그날의 시대적 배경에도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에 의해서 자행된 오늘날의 이 아픈 현실이 어찌해서 역사로 이것을 치부하고 묻어두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문재인 정권에게 2년 동안 5,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집회를 14회, 연대 집회 86회, 진실 규명에 동참한 시민사회 연석회를 150여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현 정권을 비롯한 여야의 우리들의 청원과 우리들의 절규가 수십 차례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참전 유공자에 대한 숭고한 가치관은 반드시 국민적 공감 속에서 국민적 예우를 받아야 된다는 답변은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 정권에서도 이 문제 해결이 있어서 국가 수훈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법률은 더 상향돼야 된다고 누차 전쟁 기념일이나 우리의 3.1절 독립기념일, 8.15 독립기념일, 숱한 기념일을 비롯해서 전쟁 영웅에 대한 예우에 관한 말씀은 현직 대통령도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해 해전 기념일을 기해서 서해 해전에서 그야말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사라져간 우리 장병들에 대한 예우가 지금 현실의 5배 이상 더 현 정권에서는 예우를 상향해서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조치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해 해전은 현실의 일이고 월남 참전의 이야기는 근대사의 이야기입니까? 월남 참전에 남편의 목숨을 바치고 아직까지 반세기 동안 길거리를 헤매며 남편의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참전 유공자 부인회가 아직도 길거리에서 목놓아 투쟁의 장에서 지금도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들을 외면하십니까?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는 역사를 바로 잡을 그러한 의향은 있으신 겁니까? 반복되는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겠다는 님들의 구호는 지금 과연 한 번도 실천에 대한 그러한 의지가 발휘된 적이 있습니까? 근본 국가보훈처에 대한 직무유기 관련에 의한 배임 등 혐의로 대한민국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과거
군사 정권의 장기 집권의 도구로 사용돼 있던 그 유신 독재의 부활을 도모하는 세력의 앞잡이로서 군복을 입고 문재인 정권 퇴진, 문재인 처단을 외치는 월남 천전을 빙자한 일부 고엽제 전후회든 월남 천전 중앙회든 그러한 단체들에게 국민의 혈세 32억씩 64억 그리고 그들에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국가기금사업 수백억 사업을 그들이 누릴 수 있게끔 정책적 배려를 해준 현 정부는 과연 정체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대들이 국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쓰라고 과연 전대미문에 아이려는 이 사태에서 자행되고 있는 그 어용단체에게 돈을 퍼주는 혜택을 줬고 각종 이권 개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마련해 줬으니까 이제 정권 퇴진이라는 구호는 그만해달라는 것이 있습니까? 현 정권이 예산을 편성해 주자마자 그 돈으로 발품을 팔아서 청와대 앞, 국회 앞에서 문재인 정권 퇴진, 문재인 대통령 처단이라는 구호를 끊임없이 발휘해왔습니다. 과연 이것은 누구를 위한 배려이고 누구를 위한 국민을 향한 정책입니까? 이 땅을 더 이상 혼란스럽게 이렇게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러한 행위는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는 정책적 배려였습니까? 국가의 혈세, 국가의 예산을 퍼줄 때 그들은 희희낙낙하면서 그들만의 문재인 정권 퇴진 운동에 그 돈을 사용하고 확정 어용의 시비에 끊임없는 문제를 낳고 있는 그 단체 유지를 위해서 국민의 혈세를 퍼준다는 것이 과연 국민으로 하여금 어떠한 질타를 받는 것이 무섭지 않단 말입니까? 역사를 바로잡고자 일부, 이제는 대다수가 됐습니다마는 월남 천전 전국 유공자 총연맹이라는 간판을 가지고 그 깃발을 가지고 지금 노병들은 아직도 투쟁의 연장선에서 우리 천전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절규를 외면한 채 이들의 절규가 못마땅하다는 듯이 반역사적이고 그야말로 유신 세력의 부역의 어용 집단에게 국민의 혈세를 퍼준다는 정권이 또한 그 정권에 감사하다는 의미가 바로 퇴진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 현실이 과연 현 정권에서 자행되고 있다면 이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것입니다. 월남 천전 전국 유공자 총연맹이라는 그 깃발 아래 지금 노병들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병들의 개혁 요구에 귀를 기울여줘야 할 것입니다. 월남 천전의 진실은 바로 10월 유신의 아주 사악한 악법을 정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월남 천전의 진실이 밝혀짐으로써 우리의 근대 역사는 제자리를 바로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월 유신의 더럽고 사악한 장막을 걷어낸
11.6 사건의 재조명, 바로 월남참전 전국 유공자 총연맹의 그 의로운 노병들의 절규이기도 합니다. 그 절규에 우리 국민연대와 같은 140여 NGO는 동참을 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이 운동이야말로 국민의 자존을 회복하는 운동인 것입니다. 어찌하여 아직도 반세기가 지난 유신의 그늘이, 유신의 역사가 재반복되고 있는 것입니까? 헌법 26조 2항은 무엇입니까? 그 사악한 유신 악법이 아직도 존재되고 있고, 이 땅에 군과 경찰에 몸담고 있는 그야말로 국가의 기둥이요, 국가의 수호자인 우리 특수 공무원들은 희생을 담보한 아무런 대가가 전무하다는 현실이 그 악법인 26조 2항에 있는 것입니다. 그 법을 어찌하여 민주정권이라고 자처하는 오늘날의 정권에서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까? 왜 11.6의 역사를 바로잡자고 당사자인 우리 노병들이 그야말로 이 땅에 대한민국의 군 창설에,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근대 국군으로 자리 잡고자 목숨값으로 이 땅에 모든 희생과 또한 우리 노병들의 인신매매 대금으로 세워진 우리 군의 근대 역사에 대한 공적을 어찌하여 외면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50년 전, 반세기 전에 그 노병들이 11.6의 진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1.6은 그야말로 거사요 이 땅에 군사 독재 정권에 막을 내린 자신들에 대한 피해 대가라고 이분들은 누누이 지금도 외치고 있고, 11.6의 장본인이신 김재규 장군의 5인 열사 추대 운동을 전 국민적으로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에 답을 해줘야 될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리무정 외면을 하고 있는 듯한 태도는 노병들의 그 정의로운 결기의 투쟁을 지금 현재 저해하고 있고,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지 못할 망정 이들에 대한 국가 수훈 대책마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우리 정치 제도라 할 것입니다. 왜 정치권에서는 자기 반성이 없습니까?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받아들인 문제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한 길이라면 어떠한 희생을 담보하더라도 바로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 역사의 그늘로 사라져가는 그러한 정치권으로 남는 듯한 인상을, 그리고 그러한 말씀으로 국민을 실망케 하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유신의 그늘을 아직도 못 끊어내십니까? 그 유신의 수혜자인 유신의 장학생들이 아직도 유신 정권에 대한 그러한 회기를 도모하고 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노병의 역사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은 오늘도 다짐을 하고 내일도 그 결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가 수훈자들을 외면하는 그러한 정권은 결코 국민적 사랑을 받을 수 없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단편적인 인기몰이가 아니라 그야말로 잘못된 불행한 역사를 바로잡고 정의와 진실이 이 땅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런 철학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0년 투쟁의 결의와 실천이 코로나라는 이러한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해서 안타깝게 막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신음 속에 우리 노병들의 신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이끌고 이들을 도와주고 이들의 방패막이가 된다는 우리 시민사회도 참으로 안타깝고 그야말로 현실에 대한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때에 적어도 정치적 또한 우리 제도권에서 한 번 더 역사에 바로잡는 어떤 의식 전환에 그러한 계기가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반드시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선 어떠한 성역에도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보훈처가 뭡니까? 국가보훈처는 대한민국을 정의롭게 세우고 대한민국을 지킨 국가 수훈자를 위한 국민에 의해서 수립된 일개 부처일 뿐입니다. 그러한 국가보훈처가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인 월남첨전 전국 유공자 총연맹과 같은 노병들을 마치 자신들의 먹이사슬로 도구화하고 국가보훈처가 있으니까 너희들 월남참전에 노병이 있다는 그러한 논리가 지금까지 지배되어 왔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노병들이 즉 대한민국에 수훈자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보훈처가 존립되는 거고 국가보훈처는 그들을 위해서 운영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 일개 부처가 대통령, 국무총리에 대한 지적과 공고에 또 반하는 행위로 국가보훈처 임의대로 반국가적 단체에게 반국가적 범죄 집단에게 국민의 혈세를 집행해주고 그들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수혜 작업을 총동원해서 집행하고 있다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가보훈처인가를 이것은 묻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국가보훈처는 국민의 힘으로 그야말로 없어져야 됩니다. 진실은 늘 이기고 밝혀진다는 그러한 본말의 원칙이 정의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 시간에도 오늘 방송을 하는 이 시간에도 뛰쳐나가서 이 문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어떤 조직과 어떤 정치권이 있다면 과감하게 배척하는 과감하게 퇴출하는 그러한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운동이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이때에 작은 피해가 돼서도 아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민이 모든 움직임과 모든 당체 행동은 자제해야 된다는 그러한 국민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일의 투쟁을 하나하나 되돌아보고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면서 그야말로 한 번의 효과가, 한 번의 투쟁의 정신이, 한 번의 투쟁의 실천이 앞서 전개했던 10번의 투쟁의 효과를 창출한다는 믿음으로 저희들은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반드시 우리의 뜻을 쟁취하도록, 또한 선배 전우 여러분들께 한 번도 결길을 잃지 마시고 우리의 2020년이 되도록 함께 우리는 총궐기의 장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국민연대가 있고 여러분 곁에는 미미하나마 아직까지 그 결기 충만한 국민연대 서영수가 있습니다. 늘 진실의 편에서 저는 여러분들을 지켜내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저를 도와주고 있는, 저와 늘 함께 행동하고 있는 146 NGO는 막강한 우리의 투쟁력으로 2020년도에는 우리는 그 본말의 뜻의 쟁취를 위해서 저희들은 자신감으로 충만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여러분들 곧 뵙게 될 그날, 그리고 의기 충만한 그날, 우리의 구호가 전국도에 한 번 더 메아리치고 그 메아리가 진실규명의 쟁취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들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